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최대 4년의 전세살이를 보장하는데요. 이번 달 지나서 만료되는 전세의 경우 새롭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세값 상승폭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속 타는 세입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임대차 입법이 뭘까요?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뒤에 1회 계약 갱신권을 보장받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을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묶어서 이렇게 임대차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번 전세를 얻으면 큰 폭의 전세값 인상 없이 총 4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4년치 상승분을 한 번에 인상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이 세입자들이 대응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세값 인상폭이 커질수록 세입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나흘 전에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요. 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9주째 상승 중입니다. 집값 상승과 월세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고 최근에 불거진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며 이 서울 아파트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세값 폭주가 현실화할까 이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대차 입법을 놓고 폐지냐 개편이냐 아니면 일단 두고 보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임대차 입법에 따른 전세값 폭주가 현실화할지 임차인들,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부동산 전문가 모셔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 시기에 지금 임대차 입법 만기 물량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 만기 물량, 먼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사철을 앞두고 7월 달부터는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연말까지 64,300건 정도의 그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제, 청구권제를 통해서 재계약하거나 그래야 될 물건이 월별로 보면은 7월 달이 13,000가구가 넘고요. 8월 달도 13,000가구가 넘습니다. 비수기천으로 들어가는 11월, 12월도 8,100가구나 7,600가구나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은 평년보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따라서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물량이 적게 되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계약갱신 채권제도가 2년에서 4년으로 연기했던 물건들이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를 놓게 되면 새로운 임대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임대차 입법, 이 만기 물량이 실제 전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물량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재계약하게 되면 예전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계약했던 것은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이 지나고 나면 한 번 연기해서 4년까지는 5%, 10% 이내에서 상승하지만 4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월세 가격도 뒤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폭 오를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전세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비아파트 부분의 그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현재 68.6%가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54.6%인데 전국이 67.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좁아지는 갭이 작아지면서 갭 투자가 바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가 임대차 입법 폐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더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모법인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아마도 이거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되겠지만 규제했던 것을 풀어놓게 되면 상당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네. 전세 가격 고점 대비 현재의 전세 가격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이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대기 수요로 남기 때문에 매매 수요로 빠지지 않아서 수요가 많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전세가 평균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지난 6월 달에 6억 4백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아무래도 매물은 적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세값 상승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 중에 서울 또 그중에서 아파트에서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비중이 지금 3년 만에 최고치라고 전해지고 있죠. 네. 전세가 지수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월 달에 86.8%가 올라갔는데요. 네. 7월 달에 88.8로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 하반기 전세 가격 어떤 추이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꺾입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제가 볼 때 매매 시장이 좀 살아나서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좀 분산되면은 네.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 이번 금년도에는 전세 계약 청구권 제도가 끝나는 4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가을 이사철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마 올가을을 지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가 돼야 좀 안정화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전세 가격 상승이 월세 시장이나 아니면 매매가 상승 등 뭐 다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그렇지요. 전세 매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수요를 보면은 지금 서울이 전체 임대 계약 중에서 60.3%가 월세입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가 42.9%고 비아파트 부분이 68.6%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월세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도 이 물량이 부족하거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의 1, 2억 정도 상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서울에서는 이 전세값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뭐 지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조금 양상이 다릅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올라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수도권의 주요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울과 가까운 부천이나 성남이나 수원, 더 나아가서 인천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살아났지 지방은 살아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은 여전히 아직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파급 효과가 수도권 지방까지 연결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가을 전세 시장은 서울이 주도를 해서 수도권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전세난 특히 서울은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는 더 심각하고요. 부작용이 좀 적은 그런 정책 발굴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셋값이 껑충 뛰면 어쩌나 이렇게 소갈이하는 세입자가 있는 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조합장에게 무려 58억 원을 성과급으로 주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배경,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이익이 조합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추산으로 본인들이 추산하기엔 5,800억 원 정도 난 사업이익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한 58억 원 정도 성과급을 책정한 것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건축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 수익이 그 정도 안 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조합장들의 입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 지자체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권고 사항을 만듭니다. 꼭 이걸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요. 법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저희 제도적으로 좀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